수없이 많은 상처를 받은 끝에 마침내 타인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마음을 다 내어주던 사람이 회피형으로 변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관계에서는 늘 부드럽고 마음이 열려 있으며 감정적으로 너그러웠던 사람이 갑자기 조용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차갑거나 잔인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저 거리를 두고 무심해질 뿐이죠. 마치 전원을 팍 끄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빛을 잃어가는 전등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특히 그 사람의 따뜻함에서 위안을 얻었던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겠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공감하고 배려하던 사람은 그 관계의 감정적인 버팀목이었으니까요. 늘 이야기를 들어주고 다독여주며 먼저 용서하고 상대방의 요동치는 기분을 온전히 스펀지처럼 흡수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무언가 달라집니다. 아주 미묘하지만 강력한 변화죠. 마음을 다 내어주던 그 사람은 서서히 뒷걸음질 치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식어서가 아니라 마침내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감정의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지나치게 공감하던 사람이 회피형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 변화를 오해합니다. 갑자기 성격이 변했거나 하루아침에 냉혈한이 되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솔직히 말하자면 훨씬 더 슬프고 비극적입니다. 남을 돌보던 사람들은 원해서 회피형이 된 것이 아닙니다. 뼛속까지 지쳐버렸기 때문에 회피형이 된 것입니다. 수년 동안 감정적으로 무리하고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내어주며 억지로 대화를 이끌어가고 갈등을 봉합하며 흔들림 없는 감정적 틀의 역할을 해오면서 그들의 신경계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점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들의 몸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아는 유일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바로 감정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죠. 무관심으로 위장한 생존 본능입니다. 이 변화를 이해하려면 먼저 에너지를 갉아먹는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공감하고 품어내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도 전에 그 팽팽한 긴장감을 매번 먼저 감지하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상대방이 입을 떼기도 전에 그 사람의 실망감을 온몸으로 느껴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기분의 아주 미세한 변화, 말투의 작은 떨림, 그리고 상대방 스스로도 눈치채기 훨씬 전에 일어나는 감정의 단절까지 그 모든 것을 알아채야만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속이 텅 비어버렸을 때조차 계속해서 자신을 깎아내어준다는 것입니다. 나 이제 더는 못하겠어 라고 거절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정체성은 상처를 치유해주는 사람, 관계를 안정시키는 사람, 그리고 절대 상대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역할에 단단히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날이 기어이 오고야 맙니다. 감정적으로 모든 것이 지나치게 선명해지는 순간입니다. 그것은 아주 사소한 말다툼 직후일 수도 있고 침묵만이 흐르는 숨 막히는 차 안일 수도 있으며 그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 가치를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뼈저린 외로움을 품고 잠드는 또 다른 밤의 끝자락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늘 배려하던 그 사람은 더 이상 설명하려 하지 않고 상대를 구원하려 하지 않으며 감정적으로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관계를 맺어온 이래 아마도 처음으로 그들은 자신을 짓누르는 깊은 피로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감정적으로 늘 챙김을 받는데 익숙해진 상대방에게는 이것이 마치 버림받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사실 이것은 늘 참아왔던 사람이 생애 처음으로 선택한 자니어링 보호의 행동입니다. 이들이 회피형으로 변했을 때 보여주는 침묵은 일반적인 회피형 인간들이 보여주는 무시와 단절의 침묵과는 결이 다릅니다. 그것은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감정적 번아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애써 대화하려 하지 않는 이유는 대화가 마치 애걸하는 것처럼 비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가까워지려 노력하지 않는 이유는 그 친밀감이 철저히 일방적인 노동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는 이유는 그 문제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마침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물러섬은 조용한 체념이자 수용입니다. 관계를 도저히 구제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 관계를 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다 퍼주던 사람의 물러섬은 종종 처음으로 상대방의 두려움을 자극합니다. 늘 안일하게 행동하며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던 파트너는 갑자기 서늘한 거리감을 의식하게 됩니다. 변화를 감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급하게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너 괜찮아? 왜 평소랑 다르게 행동해? 나를 사랑하기는 하는 거야 라고 말이죠. 배려심 깊은 이들은 상대를 상처 주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예전처럼 감정적인 찌꺼기를 치워주는 보호자 역할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들의 신경계가 그것을 온몸으로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지키는 방어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자신의 에너지는 무척 소중한 것이며 그것을 너무 쉽게 내어주는 것은 스스로에게 너무도 위험한 짓이라는 것을 알아버린 상태입니다. 이 순간은 늘 타인만을 향해 흐르던 그들의 거대한 공감과 사랑이 마침내 자기 자신을 향해 방향을 트는 경이로운 순간입니다. 갑자기 그들은 스스로의 필요와 스스로 지켜야 할 마음의 선, 그리고 스스로의 평화에 온전히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제3자들이 그들을 가장 크게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갑자기 차갑고 무심하며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해버렸다고 수군댑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하고 있는 일은 지금껏 단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감정적 숨통을 틔우고 자신의 자리를 되찾는 것뿐입니다. 늘 자신을 맨 마지막에 두었던 슬픈 인생의 이야기 속에서 그들은 마침내 스스로를 주인공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겼던 파트너에게 이 변화는 몹시 두려운 일일 겁니다. 항상 곁에 있고 항상 용서해주며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던 당연한 존재를 잃어버리는 느낌일 테니까요. 하지만 그 파트너가 절대 보지 못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곁을 떠나기 전까지 얼마나 수없이 많은 무언의 기회를 주었는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여러 번 무너져가는 이 관계를 홀로 지탱해 왔는지, 당신이 낸 상처를 뒤에서 얼마나 홀로 눈물로 꿰매어 왔는지를 말입니다. 공감하고 배려하던 이들이 회피형이 되는 것은 도망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찌르고 상처내는 곳에 너무나도 오래 미련하게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가장 힘든 점은 새롭게 덧입은 이 회피적인 모습이 처음에는 전혀 단단함이나 강인함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낯설고 잘못된 것 같고 스스로의 선한 본성을 배신하는 것 같은 지독한 위화감을 느낍니다. 그들은 마음을 너무 많이 내어주는 역할에만 익숙해져 있지 차갑게 돌아서서 떠나는 역할에는 서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것에 죄책감을 느끼고 침묵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며 예전처럼 따뜻한 감정의 에너지를 마구 쏟아주지 못하는 것에 깊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은 서서히 맑은 확신으로 변해갑니다. 그들은 마침내 깨닫기 시작합니다. 나의 가치는 타인에게 얼마나 많은 감정 노동을 헌신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나의 존재 가치는 타인의 혼란과 짜증을 얼마나 묵묵히 흡수해내는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그들은 삶을 송두리째 뒤바꿀 중요한 진실을 배웁니다. 마음의 경계선을 긋는 것은 상대를 벌주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나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감정적인 친밀감과 교감은 반드시 쌍방향이어야 하며 결코 일방적인 희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스스로의 감정적 미성숙함을 채우기 위해 파트너의 선한 공감 능력을 착취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명확히 이해하게 됩니다. 새롭게 얻은 이 맑은 확신 속에서 그들은 스스로를 한계치 너머로 혹사시키는 호구가 아니라 마침내 자기 내면의 감정적 진실을 존중하는 온전한 한 사람으로 다시 우뚝 서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들은 상처받은 채 영원히 마음을 닫은 회피형으로 남게 될까요? 대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처가 아물고 고갈되었던 에너지를 회복하고
건강하게 마음의 선을 긋는 법을 배우고 나면 그들의 따뜻한 마음은 다시 열립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누구에게 마음을 열지 결정하는 날카로운 분별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길을 빨아먹는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변하려 노력하지 않는 사람을 대신 고쳐주려 헛된 애를 쓰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의 평화를 갉아먹으면서까지 값싼 사랑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훨씬 더 강하고 단단한 존재, 즉 확고한 경계선을 가진 지혜로운 공감자로 진화합니다. 그리고 그 진화한 모습은 그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이 눈부시게 단단합니다. 마음을 다 내어주던 사람이 회피형으로 변하는 것은 결코 두려워하거나 비난할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중받아 마땅한 변화입니다. 그것은 억눌렸던 그들의 자아가 깨어나고 깊은 상처가 치유되며 마침내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위대한 여정의 시작점입니다. 만약 이 빛나는 변화 이후에도 그들의 삶에 함께 머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동등한 노력과 어른스러운 감정적 성숙함 그리고 깊은 존중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더 이상 혼자서 무거운 관계의 짐을 짊어지는 짓을 끝냈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도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지 않은 사람을 위해 기둥처럼 버텨주는 짓도 끝났습니다. 사랑과 맹목적인 희생을 혼동하던 과거의 어리석은 시간도 이제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결국 우리가 진짜 던져야 할 질문은 왜 그토록 따뜻했던 사람이 차가운 회피형으로 변했는지가 아닙니다. 진짜 던져야 할 질문은 도대체 어떤 끔찍한 일들이 그토록 착한 사람을 끝끝내 무너지게 만들고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등 떠밀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이유를 진심으로 이해할 때 당신은 비로소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이 남들보다 깊이 공감하고 늘 마음을 다치면서도 다 쏟아내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이 메시지는 당신의 지친 영혼이 그토록 간절히 기다려온 허락의 말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한 걸음 물러나 숨을 크게 고르고 찢겨진 마음을 치유하며 당신의 심장을 지켜내도 괜찮다는, 아니 그래야만 한다는 따뜻한 위로와 허락 말입니다. 당신이 뒤로 물러선 것은 상대방을 아끼는 마음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마침내 당신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을 울렸다면 이제 빼앗겼던 당신의 에너지를 되찾고 당신 본연의 빛나는 힘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당신의 사랑은 단 한 번도 유별나거나 지나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잘못된 사람들에게 너무 귀한 마음을 쏟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었다면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저희는 앞으로도 감정을 다스리는 지혜, 사람의 애착 유형, 그리고 상처받은 당신이 다시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깊이 있는 심리학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만남까지 당신의 아름다운 평온을 굳건히 지키고 스스로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며 더 단단하고 지혜롭게 변해가는 당신 자신에게 절대 미안해하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요.